안녕하세요. 몽땅입니다.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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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지금 시간은 지금 일요일 아침이고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오늘은 좀 뭘 하면서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유튜브를 언제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제 근황을 좀 올려드리려고 근황이라고 해봤자 별건 없고요. 그냥 조금 소소한 얘기 그냥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올렸던 게 아마 명리학 책을 읽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읽고는 있어요. 근데 뭐 매일매일 책을 읽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명리학이 그냥 뭐 소설책처럼 막 술술술 이렇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좀 요점 정리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많은 양을 좀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틈나는 대로 제가 그래도 하루에 뭐 한 페이지라도 좀 보자라는 마음으로,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지만 크게 그렇게 매일 한 페이지씩 읽겠다, 그거는 제가 지킬 수가 없고, 제가 한번 요즘에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면 좀 너무 조금 읽어가지고 민망하긴 한데 요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읽은 책 내용을 제가 좋아하는 스미슨 요 노트에, 제가 한번 지난번 옛날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요 노트인데, 이렇게 작은 다이어리 사이즈의 노트에 지금 요점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가면서 요 날짜가 써 있는데, 쓰다가 요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텀이 있고, 그 다음엔 날짜 쓰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쓰기 시작해가지고 날짜는 지금 안 쓰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면서 해야지 좀 머리에 더 많이 남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저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정도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고 한번 이렇게 눈으로 훑듯이 이렇게 쭉 읽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줄을 그으면서 좀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트를 펼쳐서 노트의 그 줄 그은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제가 이거는 꼭 기억해야겠다 하는 것만 여기다가 지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각적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노트 필기를 딱 한 이 페이지가 약간 기억에 남아요. 이게 약간 이미지처럼.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야지만 좀 더 기억에 잘 남는 그런 공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보면 정말 제 노트는, 제가 지금 유학을 와가지고 너무 막 이사를 여러 번 다니고 학교 따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는 사실 그 노트 필기라고 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꼼꼼하게 막 한 그런 노트는 없지만, 그 대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 막 노트 필기를 너무 막 꼼꼼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강의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중간중간에 왜 나름 재미가 크게 없어요. 사실은 재미는 크게 없는데, 이제 나름 분위기가 너무 무겁거나 너무 처졌을 때 이제 그 교수들이 하는 농담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재미는 없지만 이제 한마디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던지는 거죠.
근데 그런 농담 한마디도 그 중간에 이제 딱 이렇게 써놔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농담을 했지.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노트를 보잖아요. 처음부터 쭉 그 교수들이 한 얘기를 쭉 저는 정말 막 그 교수가 한 얘기를 노트 필기 정말 리포트를 쓰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색깔도 막 바꿔가면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막 노트 필기를 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대학원을 가면서 학교 따라 이제 이사를 다른 주로 가야 되니까 막 가면서 짐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짐을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때 쓰던 노트를 사실은 그 학교에 보면 그 대자보 같은 그런 게 딱히 뭐 미국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막 애들이 여기저기 이제 빈 공간에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뭐 이제 뭐 나 이런 거 뭐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어렵잖아요. 수업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가 개인 거에 한다. 뭐 이런 것도 써놓기도 하고 뭐 나 이런 거 있는데 필요한 사람 나한테 연락하면 뭐 니고시에이트해서 뭐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써놓기도 하고 그런 데에다가 애들이 많이 써놓는 게 뭐였냐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노트 필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것도 파는구나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도 안 팔고 고이고이 간직했는데 왜냐면 너무 소중해서 제가 막 그 오랜 시간을 막 열심히 수업 듣고 필기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대학원을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노트들을 다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네, 결국엔 쓰레기가 됐는데 근데 아마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원체 학생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글쎄 그거를 제가 쓰레기통에 던져 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지금도 그날 제가 쓰레기통 옆에 제 노트를 차곡차곡 쌓아서 갖다 놨던 그 장면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새로운 그 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트에서 사실은 정말 한 첫 줄부터 쭉 읽으면 그날 강의를 했던 내용이 머리에 비디오처럼 막 떠올라요. 아, 그때 이랬지 저랬지 하는 그럴 정도로 필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 보여드리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보여드릴 그 노트가 정말 제가 버린 것 중에 이때까지 살면서 버린 것 중에 제일 아깝습니다. 네, 다시 만일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노트를 다시 주워 담아서 어떻게든 그거를 다시 박스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 무거운 것들을 돈이 몇백 불이 들던 통장에 돈을 탈탈 털어서라도 그거를 다시 제가 갖고 갔을 것 같아요.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예. 그치만 뭐 후회한들 이미 그 노트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제 쓰레기가 됐겠죠, 지금은.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죠. 네, 정신이 없는 근황이 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이 못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훨씬 머리에 많이 남아서 제가 조금 귀찮아도 그 한 장 한 장 한 3번 정도 읽어가면서 정리하고 있고 아마 뭐 이렇게까지 안 하시고도 공부를 머릿속에 딱 남아서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노트를 열심히 정리할 때 저하고 반대인 저의 남동생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냐. 네, 자기는 그냥 좀 재수없이 저한테는 재수없는 말이죠. 자기는 그냥 수업을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면 그 내용이 그냥 머리에 탁 입력이 된다. 정말 재수없는 발언을 그렇게 저에게 하면서 저의 노트를 정말 비하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로 해야지만 머리에 남고, 강의를 아무리 뭐 저도 집중해서 엄청 집중해서 듣죠. 뭐 딴 생각 안 하고 정말 그 교수가 아마 쟤는 왜 저렇게 나를 불아리면서 쳐다보나 할 정도로 많이 쳐다보고 막 열심히 필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필기를 해야지만 머리에 남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anyway, 그렇게 해서 지금 명리학을 좀 계속 틈틈이 하고 있고, 이제 책을 다시 이제 펼치면서 갑자기 다른 책들도 읽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막 이것저것 벌리는 스타일이라서 뭐든지 하면 취미도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제 만일의 영상을, 이전 영상들을 좀 아마 보시면 그냥 제목만 봐도 아, 얘가 정말 정신이 없이 이것저것 하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고, 제가 사실은 무력도 많고, 네, 뭐든지 뭐 욕심을 내서 좀 하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 해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재밌네? 재밌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기에는 제가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무조건 저는 그냥 해봅니다. 네. 이거 재밌어 보여. 그러면 유튜브에서 막 찾아봐요. 구글도 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좀 알아보고. 근데 제가 이 성향이 사실은 아빠한테서 왔어요. 저희 아빠가 사실은 좀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뭐든지 가만히 안 있으시고 뭐든지 그냥 잘 알던 모르던 그냥 해보시는 스타일. 그래서 한 재작년? 한 2년 전에 저희 아빠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작은 발판, 이제 여기 미국 집들이 뭐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키가 크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키가 그냥 저희만 해요. 그냥 한국 사람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보다도 제가 볼 땐 작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집에 오면, 이 집에 살면 전체적으로 다 너무 높아요. 그 싱크대 높이도 그렇고 막 오븐 높이도 그렇고 다 너무 높아서 살짝 이렇게 뒷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지만 맞는 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나무를 사다가 잘라서 이제 발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나지막하게. 그래서 이제 천연 나무를 사셔서 이렇게 발판을 이제 못질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나무를 탁탁탁. 근데 그런 손재주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막 아주 100%뭐 전문가처럼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좀 안 배우시고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치고는 좀 잘하시는 그런 편이신데, 이렇게 발판을 아주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판 위에 딱 올라서면 저희 키에 딱 맞는, 그래서 뭐 오븐, 싱크대 이런 데 서서 뭐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일하기가 되게 편하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를 만드셨는데 한 2개 정도를 더 만들어서 제 화장실에도 하나 놓고 밑에는 한 2개를 놔서 여기저기 놓고 마음대로 쓰게. 그리고 나무가 무겁지 않아서 그냥 발로 툭 밀으면 그냥 절로 쓱 하고, 그렇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칭찬을 한마디 던졌죠. 아빠 이거 너무 잘했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그 말이 화근이 됐습니다. 네, 화근이 돼서 무슨 말이냐면, 이 화근이 이제 아빠의 마음에 불을 질렀죠. 네, 마음의 불을 막 지폈어요. 네, 활활 타오르게. 뭐냐면 다른 걸 만들어 보자. 근데 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발판을 여기 발을 딱 2개 서서 대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냥 발 2개 서면 약간의 공간이 이렇게 남는 정도 사이즈. 요걸 만드셨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더 만들어 보자 그러면 약간 작은 상자나
집에서 뭐 이렇게 오르거나이저를 쓸 수 있는 작은 상자를 만든다거나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이 마음의 불이 어디로 갔냐면,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한 말이에요. 우리 식탁이 너무 오래 썼다. 식탁이 이제 좀 쓴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식탁을 좀 바꿔야겠다.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시간과 돈이 여유가 되면 좀 식탁을 한번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그냥 이 말을 한마디 던진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에 꽂히셔가지고 이 마음의 불이 여기에 가서 붙었죠. 그래가지고 뭘 하셨냐, 디자인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이 뭐냐면, 원탁형에 여기에 몇 명이 앉냐, 8명에서 10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 사이즈를 디자인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 원탁을 하나 또 올려요. 왜 중국 식당에 가면 안쪽에 접시 놓고 막 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봉을 놓고 디자인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다리가 또 저 뒤쪽 이제 여기 하나가 여기 더 있죠. 그리고 저쪽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식탁을 디자인을 해오신 거예요. 나는 이 식탁을 내가 만들 수 있다.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 된다. 아빠 실력으로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빠는 지금 요거하고 그냥 그 다음은 상자나 작은 뭐 박스나 요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좀 기술이 좀 쌓이면 조금 뭐 의자, 작은 심플한 스툴 같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작은 스툴 정도 요런 거를 좀 만들어 봐야지, 이거는 너무 오바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빠는 이제 한번 꽂혀가지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말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시라. 저는 그냥 마음을 먹었죠. 아, 돈을 버린다. 그래, 그냥 버리고 아빠가 해봐야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가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려서라도 포기를 하고, 이제 제가 아빠하고 닮은 점이 이건데, 이제 하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크게 완성을 해요. 큰 거를 하나 하면 그 다음에 질려요. 이게 질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안 해요. 그래서 포기가 또 빨라.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포기를 하고 그냥 안 하세요. 근데 이제 끝까지 마무리는 짓는 거예요. 하기는 해요. 만들어내요. 결국 이걸 만드셨어요. 네. 어메이징합니다. 근데 다만 이 위에 돌리는 거는 포기하셨더라고요. 이건 너무 어렵대요. 아무리 부품을 찾아보고, 이제 홈디포라고 여기서 이제 집 짓고 뭐 이럴 때 하는 모든 물건들, 하여튼 뭐 집하고 관련되고 뭐 하여튼 만들고 이러는 거에 뭐 수리하고 이런 모든 재료들을 파는 곳이 여긴데, 여기를 정말 하루에도 2번, 3번 막 갔다 하면 1시간, 2시간은 기본, 어쩔 때는 막 4시간, 5시간 됐는데도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찾아보면 거기 가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그렇게 쳐다보고 막 다 아일마다 돌아다니고 뭐 다 살펴봤는데도 이건 자기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건 포기하시고 그냥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한 4개월인가 5개월 걸려가지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크기로 완성을 하셨어요. 근데 돈이 제가 이거는 그냥 아빠의 취미와 만족을 위해 이 돈은 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anyway, 그래서 이 돈이 정말 수천 불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탁자 이런 거 그냥 조금 더 비싼 거 산다 그러면 제가 글쎄요, 뭐 명품 이런 건 아니어도 그냥 좀 뭐 이렇게 막 디자인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원형 테이블 하나 그냥 좀 고가의 가구를 하나 그냥 내다 버렸다.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네 하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정말 홈디포에서 제일 비싼 나무를 사서다가 이거를 결국에 만드셔가지고 수천 불이. 근데 이 나무를 또 하려면은 막 기계가 나무 자르는 거부터 다듬는 거 뭐 온갖 게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다 사셨지. 뭐 몰라요. 뭐 이름도 모르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이거 필요하다 저거. 이제 유튜브도 너무 잘 찾으시니까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이걸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이걸 하려면 저게 필요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끝까지 하셔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4, 5개월을 투자하셔가지고 그해 정말 절반은 이거를 하시느라 시간을 너무 잘 보내셨죠. 네, 심심할 겨를이 없이. 네, 그리고는 다 완성을 해서 지금 그치만 이게 완성도가 이게 전문가가 만든 테이블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크기가 너무 크고 원형이다 보니까 안에 들여놓을 공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주차장에 주차장에 저희가 이렇게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아빠 물건들을 다 이쪽에 이제 필요한 부품 놓고 여기 뭐 저희 여기 다음에 제가 이건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냥 아빠 물건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빠 물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엄마가 냉장고를 옛날에 오래된 냉장고인데 작동을 해요. 근데 저희가 냉장고가 집에 한 4개가 있거든요. 근데 4개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사 오면서 버리자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이거 너무 잘 작동을 하는데 버리기엔 좀 아까우니까 여기에다 놓고 그냥 김치나 뭐 이런 마른 멸치 뭐 이런 거 사면 여기다 넣어놓고 쓰게 그냥 두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냉장고를 놨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쪽에 저희가 신발장도 있고 이쪽으로 다른 물건들 뭐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을 사면 여기 쟁여놓고 이렇게 하고 여기 한가운데를 지금 이 식탁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식탁에 지금 뭐 이것저것 이제 장 보고 오고 그러면 이 식탁 위에 물건들을 다 올려놓는. 그래서 결국엔 이 수천 불짜리 식탁이 그냥 이 물건 올려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뭐 닦지도 않고, 네, 먼지가 자욱하게 껴도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맨날 항상 그냥 먼지가 쌓여 있는데, 뭐 아빠가 가끔씩 닦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소원풀이를 하시고 나서는 하신 말씀. 나는 더 이상 나무 만드는 일은 안 하겠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목공이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 테이블에서 끝났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한 4개 정도 만들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계와 도구들은 어딘가에 다 네, 쟁여져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팔자 그러면 또 저희 아빠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계속 쟁여놓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좀 약간 그 성향을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해는 해요. 그 마음을. 근데 저는 이렇게 점프를 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작은 거 계속 작은 거를 만들고 어느 정도 질려요. 질리면 좀 쉬어요. 텀을 뒀다가 또 생각나. 그럼 또 작은 거 만들다 또 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저희 아빠는 큰 거 하나를 만들어 보고 질려요? 그럼 안 해요. 네. 저거하고 큰 차이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아빠의 성향을 닮은 게 뭔가 재밌어? 그러면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취미가 많고, 뭔가 사놓은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빠한테는 이걸 팔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아빠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또 팔지는 못하겠고, 네, 결국에는 저도 아빠도 여기저기 자기 물건을 차곡차곡 사서
박스 쌓아놓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제가 근데 왜 이 말을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왜 이 얘기를 했죠? 이해가 안 되네. 네, 제가 하여튼 이 영상을 다시 돌려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이런 네, 상황이 벌어졌죠. 왜 이 얘기를 했죠? 응? 취미 얘기를 했고, 무료, 네, 여기에서,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이거 영상이 막 25분 넘어가서, 하여튼 근황 얘기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너무 길어져서 결국에 아빠 얘기로 끝났네요. 네. 아빠의 비싼 취미, 결국엔 안 하시는, 네, 그 얘기로 하다가 끝났는데, 네, 하여간,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또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오늘은 근황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됐고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느끼는 게 사람이 좀 DNA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를 좀 더 알고 이해하기, 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이런 성향이 우리 부모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를 보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DNA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걸 좋아해? 근데 보니까 우리 아빠가 그걸 좋아해. 내가 이런 성향이야?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 성향이야. 이게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와중에 뭐 장점도 있고, 장점이라고 바라보는 그 장점들이 엄마 아빠한테서 온 것도 있지만, 물론 단점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서 있는 단점이 또 저에게 같이 이어지는데, 이제 제가 그걸 단점으로 인지를 하고 나서는 내가 조금 이거는 내 노력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저는 좀 뭐라 그러지?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그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좀 그거에 좀 막 빠지는 게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불안이 생기면서 걱정이 늘고, 그러면서 불안과 걱정으로 막 다른 뭐라 그러지? 불필요하게 과잉된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예를 들면, 좀 영상이 길어지는데 괜찮죠? 뭐 이때 여기 영상까지 보실 분은 별로 없어서, 네. anyway,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의 좀 대표적인 저의 예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사를 와가지고 환경이 좀 바뀌니까 이게 이 평소에 살던 그 패턴이 안 나오고, 마음이 이게 왜 밤에 누웠는데 늘 들었던 소음이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크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사 와서 첫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왜냐면 너무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를 왔고, 엄마 아빠 은퇴를 하시고 같이 살기 시작한, 오랜만에 정말 저도 학교를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의 10몇 년, 20년 가까이를 같이 안 지내다가, 그러고 나서 이 집을 같이 이사를 하면서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좀
설레고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진 않았죠. 근데 이제 그랬는데 첫날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할 일도 너무 많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 짐 푸는 것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막 이 생각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생각이 하나를 시작했는데 이게 막 계속 막 연달아서 이거 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미쳤냐면 잠이 안 오고 막 두세 시간을 계속 누워가지고 깜깜한데 눈을 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게 이게 집이 창문이 제가 미국 집에 사실은 이 시스템이 굉장히 보기에는 막 그 예쁘잖아요. 그냥 이렇게 미국 그 전통 그 하우스들이 보기에는 예쁘고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한국처럼 집을 뭐 정말 시멘트로 막 철근을 넣고 막 이렇게 지은 집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되게 후질근해요. 여기 뉴욕에 있는 대부분 집들은 뭐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뉴욕에 있는 집들은 다 정말 이 나무로 짓는 집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튼튼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도 그렇고 창문도 한국은 보면 막 이중창 기본이고 뭐 3중, 4중 막 유리도 엄청 통유리로 하더라도 유리도 너무 두껍고 막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창문도 되게 얇아요. 보면 얇고 창문도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뭐 나무에다가 창문 틀 넣어가지고 그냥 창문 유리 그거 하나 딱 달려있는 건데 마음만 먹으면 그냥 열리고 닫히고 뭐 깨려고 그러면 그냥 톡 치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유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게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문도 사실 현관문도 여긴 다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문도 아니고 철문이어도 사실 뭐 잠을 때 금방 열리잖아요. 근데 이걸 나무로 된 저 문에 안전장치라고 돼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저거를 열고 들어오려면 열고 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네가 처음이니까 마음이 이제 막 거기서 불안감이 막 증폭되면서 이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고 이사를 왔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 막 거기서 갑자기 만일에 진짜 운이 안 좋아서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도망을 2층에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서 뛸 수도 없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럴 때 그러면 왜 그 탈출 사다리 있잖아요. 탈출 사다리를 사자. 그 생각까지. 제가 그래서 진짜 탈출 사다리를 사려고 막 설치하고 막 했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도 오바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좀 제 스스로의 이 불안감을 걱정을 좀 다스리면서 결국에 이 사다리는 설치하고 카트에 딱 살려고 카트에 딱 담아놨었는데 포기하고 사진 않았습니다. 사진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저 성향이. 근데 약간 그런 게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아빠가 뭐 하나에 딱 꽂히면은 그 생각을 놓지를 못하고 저희 엄마도 약간 그렇게 집요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지금 누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저는 자연스럽게 또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은 부분들이 좀 DNA의 영향으로 저에게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 저희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정말 오랜만에 같이 살면서 저 자신을 또 많이 알게 되고 저희 엄마 아빠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다 큰 성인으로 제가 따로 살면서 가끔 봤을 때 엄마 아빠는 저 어릴 때 제가 알던 엄마 아빠잖아요. 그거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인 거야. 그리고 그 인간 사람으로서의 이해는 지로 없어. 그냥 나에게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가진 형상이야. 근데 막상 이렇게 나이가 먹고 살면서 엄마 아빠를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왜라는 그 물음표가 항상 떠나지 않았어요. 왜? 엄마는 왜 저러지? 아빠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게 시작이 돼서 정말 저를 힘들게 한 때가 초반에 같이 살면서 한 1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게. 그래서 내가 알던 엄마 아빠가 아니네? 내가 알던 엄마 아빠는 어디 갔지? 이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네. 정말 뭐 그때를 지옥이라고 하면 지옥인 마음으로,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시 나를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이 엄마 아빠한테도 있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도 나를 딸이라고 맨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끔 뭐 명절 때 이렇게 찾아갔을 때 봤을 때 하고 내가 방학일 때 봤을 때의 나의 딸이랑 같이 살기 다시 성인이 돼서 너무 나이를 먹고 그리고서 같이 살기 시작한 딸은 다른 사람인 거죠. 그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나만 그냥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나는 충격적인 거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서로의 이해가 부족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냥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내가 저런 부분을 몰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다음부터 조금 하나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나를 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이 신기한 경험을 다음에 또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가끔가다 제가 뉴스를 보면 정말 끔찍하게 막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끔 한국에서도 벌어지잖아요. 이게 폐륜, 엄마 아빠를 상해하고 뭐 진짜 나쁘게 하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리고 또 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막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이렇게 사는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왜냐면 그 처음에 정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1년은 저도 정말 지옥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시면 간단한 게 내가 알던 엄마 아빠가 아닌 거야.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서서 내가 알던 엄마 아빠 얼굴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마음이라니까. 정말 너무 이상한. 그래서 계속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마음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고 서로가 그때부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말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미워져. 내 자신도. 왜냐면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근데 그런 게 어느 순간 그냥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냥.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다시 보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다른 유튜브 영상들 왜 철학 강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 심리 철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왜 심리 상담해 주시는 영상,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저는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좀 꽂히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고, 제가 좀 너무 많은 얘기를 막 너무 깊이 있는 얘기까지 한 것 같아. 하여튼 제가 오늘은 너무 수다를 좀 심하게 떨어가지고, 네, 요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단점은 뭐냐? 잘 까먹어요. 장점이자 단점이죠. 네, 기억을 잘 못해. 그래서 해보겠다고 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리고 해보겠다고 한 것조차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에게는 또 그게 장점일 때가 많습니다. 잘 까먹어서. 네, 하여간 네, 오늘은 정말 소소한 근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뭐 우리 가족의 깊은 스토리까지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만일에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알차게 조금 더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고 좀 심플하고 그런 영상으로 제가 다시 또 올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